식초를 비롯한 상선 성분, 지저 제거 크림, 민간 요법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좋아지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지저, 건강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미용상 보기 싫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고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산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젖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병원을 가기 귀찮거나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또 지젖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비용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크림이나 민간 요법을 이용해서 자가 치료하고자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식초와 밀가루, 율무 이런 것 등으로 지젖, 점, 사마귀를 제거하는 관련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젖 제거 크림, 식초, 율무 등을 이용한 민간 요법으로 지젖 제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젖이란 정확한 진단명은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조직학적으로 보면 각질 형성세포와 콜라겐 섬유들이 증식해서 생기게 됩니다. 지젖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이 마찰이 일어나는 접히는 부위에 잘 발생하고 노화, 비만, 당뇨, 임신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번지지 않고 또 남에게 옮기지도 않고 악성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식초와 밀가루를 섞어서 바른다. 식초의 산성을 이용해서 피부를 부식시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지젖뿐만 아니라 점, 검버섯을 제거를 시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젖을 레이저나 수술적으로 제거할 때는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 목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식초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저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손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은 심하면 화학적 화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산에 의해서 피부가 너무 깊게 녹아서 패이거나 튀어나오는 흉터, 색소 침착, 세균 감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젖 제거 크림. 시중에 나와 있는 지젖 제거 크림이 어떤 성분으로 지젖을 없앤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라마이드와 센텔라 아시아티카.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은 병풀 추출물로 항염, 피부 재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생 크림의 성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젖은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도 또 염증이 있는 것도 피부가 선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성분으로 직접적으로 지젖 치료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글라이콜릭산과 살리실산입니다. 지젖 제거 크림의 성분표를 보았을 때 앞쪽에 있는 것, 즉 함유량이 많은 것 중에 글라이콜릭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 성분을 이용해서 지젖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식초와도 유사한데요. 글라이콜릭산은 아하, 살리실산은 바하라고 하는 각질 제거제, 필링제의 성분 중 하나로 각질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는 클렌징 제품이나 필링 패드에 많이 함유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화학적 필링제를 여드름이나 각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따가움, 홍발, 이런 자극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살리실산의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에 함유할 수 있는 농도가 0.5%로 제한이 있지만 글라이콜리산은 함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젖을 제거할 정도가 되려면 그 농도가 어느 정도는 높아야 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자극 증상이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율무 추출물이나 율무 가루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지젖 제거액이라고 판매되는 제품들 중 율무 추출물을 포함한 것도 있었고 직접 율무 가루를 바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젖 말고도 사마귀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왜 율무 가루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주로 일본에서 율무의 섭취가 혈액 내의 NK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를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하나 있었고 또 사마귀나 혀의 유두종을 율무로 치료가 되었다는 증례 보고 몇 개가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몇 개의 증례 보고나 논문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지젓 제거 밴드나 실로 묶는 방법입니다. 이 지젓의 목 부분에 고무밴드로 압박을 가하거나 실로 묶어서 혈류가 공급되지 않도록 해서 지젓 부분을 괴사시켜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젓이 제거될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밴드가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서 흉터가 생긴다거나 세균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식초를 비롯한 상선 성분, 지젓 제거 크림, 민간요법은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지젓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지젓이 잘 제거되어서 이득을 볼 가능성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그 부작용을 치료해야 함으로써 생기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무조건 병원에서 레이저로 지젓을 제거하라는 목적의 영상이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 피부인 만큼 시중에 많이 떠도는 지젓, 사마귀 제거 크림, 또 민간요법이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지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